안녕하세요, 키보드 파일럿입니다. 오늘의 접항사전 주제는 12시간의 갑갑한 비행에서 조종사들이 얼마나 비행하고 얼마나 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 가는 비행기 티켓 예매할 때는 좋았는데 12시간 비행 날아가려니 갑갑하시죠? 매일 비행하는 조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부시고 따가운 햇빛과 가장 가까운 사무실, 비좁은 답장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좁은 칵핏에서 12시간을 혼자 근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장거리 비행에서는 보통 조종사가 4명 탑니다. 하지만 항상 4명 타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에 몇 명이 타고 어떻게 교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비행기에 무슨 기준으로 조종사의 숫자가 정해질까요? 정답은 바로 항공안전법에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번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선 가장 보편적인 기장 1명과 기장 외의 조종사 1명에 대한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최대 승무시간은 8시간, 최대 비행 근무시간은 13시간이네요. 그런데 승무시간은 뭐고 비행 근무시간은 뭘까요? 아래 비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무시간이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비행기에 타서 문을 닫고 활주로로 가기 위해 최초로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여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비행 근무 시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행 근무 시간이란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비행 근무 시간은 승무 시간과 다르게 운항 승무원에 대한 시간 규정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스케줄에 정해진 시간에 회사 사무실에 도착하여 출근한 시간부터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 후에 항공기의 엔진이 정지된 시간까지의 총 시간입니다. 정리하면 승무 시간은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인 시간부터 정지한 시간이고, 비행 근무 시간은 조종사가 회사에 출근한 시간부터 비행기의 운항이 종료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의 지연이 길어지면 조종사의 최대 근무 시간이 초과되고, 그에 따라 조종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지연 시간이 더 추가되고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12시간 가까이 되는 미국, 유럽행 장거리 비행에는 조종사가 몇 명이 탈까요? 최대 승무 시간 12시간 이상에 해당되는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기관사가 타는 비행기는 이제 더 이상 없으니 제외하고 기장 1명, 부기장 2명, 기장 2명, 부기장 1명, 기장 2명, 부기장 2명,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참고로 기장 1명, 부기장 2명 또는 기장 2명, 부기장 1명 이렇게 3명이서 타는 비행을 3파일럿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장 2명, 부기장 2명 타는 비행은 2셋 비행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보통 10시간 이내의 비행은 3명이서 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교육 비행이나 심사 비행이면 훈련 부기장이나 심사관이 한두 명 추가됩니다. 그래서 장거리 비행에는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까지 타게 됩니다. 그럼 조종사들이 12시간 비행을 어떻게 나눠서 비행할까요? 항공사마다, 기종마다, 편조마다 선호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반반 나누는 방법입니다. 인천 이륙팀이 이륙 후 6시간을 쭉 하고 후반부는 미국 착륙팀이 내릴 때까지 쭉 하는 방법입니다. 6시간 계속 앉아있게 돼서 지루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비행 후반부 6시간을 연속으로 쉴 수 있어서 한편으론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네요. 후반부 착륙팀은 비행 교대 전 6시간을 쭉 쉴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반반 나누는 비행은 지루하니까 4분의 1씩 끊어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륙팀, 착륙팀이 3시간씩 나눠서 비행하는 방법인데 장점은 교대를 자주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지만 그래서 길게 쉬기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실제로 조종사들이 어떻게 교대하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이고 항공사마다, 기종마다, 편조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인 2캡틴, 2FO, 2세트 비행입니다. 인천 이륙팀이 이륙하고 3시간 뒤에 뒤에서 쉬고 있던 편조가 들어옵니다. 칵핏에 들어와서 교대 브리핑을 실시하죠. 교대 브리핑은 지난 3시간 동안 비행의 특이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상태, 비행 계획 대비 현재, 고도, 연료, 시간 등의 차이, ATC로부터 받은 지시사항, 캐빈으로부터 받은 승객 동향 등의 정보를 브리핑합니다.
브리핑 후 조종사 한 명은 꼭 항공기를 조종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씩 교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번 하면 반반 비행이고 이렇게 3번 하면 4분의 1씩 하는 비행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앞에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에서 살펴본 기장 2명, 부기장 1명의 3파일럿 경우입니다. 비행시간은 이해하기 쉽게 9시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륙기장과 부기장이 이륙한 지 3시간 후에 쉬고 있던 착륙기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장이 아닌 부기장이랑 교대를 합니다. 교대한 부기장은 뒤에 가서 3시간을 쉽니다. 총 비행시간 6시간이 된 지점에서 부기장이 들어와 부기장 자리에 앉고 부기장 자리에서 비행하던 착륙기장은 왼쪽으로 옮겨서 목적지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이륙기장은 뒤에 가서 나머지 비행시간 3시간을 쉽니다. 이것이 3명이서 9시간을 비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3파일럿의 두 번째 경우인 기장 1명, 부기장 2명인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행시간은 9시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륙 3시간 후 뒤에서 쉬고 있던 부기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기장석이 아닌 기장석에 앉고 기장은 뒤에 가서 3시간을 쉽니다. 이때 부기장은 평범한 부기장이 아니고 순항 중에 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루트 캡틴, 바로 항로기장입니다. 항로기장은 기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운송용 자격증을 갖추고 추가적인 비행 훈련과 교육을 받은 부기장입니다. 이륙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쉬고 있던 기장이 들어와 기장석에 앉습니다. 왼쪽에서 비행하던 항로기장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부기장과 교대하여 부기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6시간 동안 부기장석에 앉아있던 이륙 부기장은 이제 나머지 비행시간 3시간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장거리 비행에서 조종사들이 비행시간 나누는 법, 교대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비행하면서 받았던 질문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화장실은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칵핏에서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그걸 보고 화장실이 비어있으면 다녀옵니다. 단 비행 중요 단계에서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없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다녀옵니다. 그런데 칵핏에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2person 룰에 의해서 조종사 2명 중 1명이 화장실에 갈 때는 캐빈 승무원 1명을 칵핏에 들어오게 불러서 조종실에 항상 2명이 있을 수 있게 해놓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2person 룰 초창기에는 조종을 할 수 없는 캐빈 승무원이 칵핏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같이 비행하는 기자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비상 상황일 때 바깥에 있는 조종사가 칵핏으로 들어올 수 있게 캐빈 승무원이 문만 열어줘도 충분한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식사는 승무원들을 위해 제공되는 크루미를 먹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비행에서 보통 2끼를 먹게 되는데 기장, 부기장 다른 메뉴로 먹어야 되고 2끼 중 1끼는 보통 비즈니스나 퍼스트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보통 이륙편조, 착륙편조가 크루밀 1번, 승객 식사 1번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2끼를 먹습니다. 근데 장거리 비행에서 시차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빵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쉴 때는 어디서 쉬나요? 쉴 때는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서 승객들과 같이 쉽니다. 또는 조종사들을 위해 비행기에 침대가 있습니다. 벙크라고 하는데 그림처럼 벽장이나 승객석 머리 위 또는 발 밑에 그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너무 건조하고 갑갑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커튼 치면 다 가려지고 편안하게 잘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조한 비행기에서 12시간을 어떻게 버티나요? 비행기 습도는 사막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습도는 약 20%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쉴 때 손이나 얼굴에 로션 많이 바르고 마스크 중에 가습 마스크라고 마스크 안에 물에 적신 패드를 넣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 쓰고 자면 제 경험상 한 4시간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패드 말라도 다시 물 넣으면 다시 축축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좀 보조적인 방법이고 그냥 물 마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비행기를 많이 탈수록 시간을 때우는 요령이 나름 생기지만 지루한 건 승객이나 승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해외로 나가는 비행이 설레는 건 여전하죠. 여러분들의 시간 때우는 각자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